시야주변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강산의 부동산입니다. 강산의 부동산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입니다. 2주 만에 그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거북선 보니타가 1층 정중앙 스트리트에 생뚱맞죠? 부동산 하다가 갑자기 볼빨간 거북이 생맥주집을 오픈을 했죠. 오픈을 했습니다. 좀 약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조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다 그럴까, 좀 급하게 이렇게 진행을 한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 보니타가 야시장 행사하고 좀 연기가 됐지만 거북섬 해양 대축제 그 대축제 시기에 맞춰서 오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준비가 약간 덜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처음부터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시작하다가 점점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니까 드디어 이번 주면 우리 볼빨간 거북이 메뉴 세팅이 다 끝납니다. 그동안 와가지고 전기구이, 통닭, 삼겹살, 피자 이렇게 세 가지만 실컷 드시고 갔어요. 물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김치전, 그다음에 부추전, 전도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골뱅이 무침, 야 추억에 골뱅이 무침을 좀 주라 이렇게 했는데 골뱅이 무침이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야채랑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지난주까지는 이제 뭐 야시장 행사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버스킹 행사도 진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메뉴를 여러 메뉴를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일할 사람도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안주를 다 제공을 해 드리지 못했는데, 자, 이번 주부터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모든 게 가능하니까 와서 골뱅이 무침, 드셔도 되고, 또 이제, 약간 느끼할 수 있죠. 전기구이, 통닭이나 삼겹살이나 이런 게. 그래서 뭐 황도라든지, 그 다음에 파인애플, 뭐 이렇게 좀 가볍게, 이렇게, 조금 그 느끼함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메뉴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8,000원 정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뭐, 닭똥집, 이런 것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뭐, 오징어 땅콩, 이렇게 가볍게 또, 호프만, 생맥주만 한잔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안주도 준비가 됐습니다. 예. 아무튼, 미흡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거의 부동산만 이렇게 쭉 이렇게 해왔었는데, 뭐 한 20년 정도 하니까 어떤 일이든지 한 20년 정도 하면, 그 분야에서 밥 먹고 사는 것은 크게 지장은 없죠. 그런데 이제, 야, 이렇게 이제 순탄하게, 내 인생을 좀 마감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 상가를 분양받고 또 부동산 투자를 작년 초까지 실컷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부 정책 그 영향도 있는 거죠. 정부 정책 영향도.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거의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징벌적 과세를 부과를 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뭐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상가 이쪽으로 돈이 몰려버렸죠. 돈이 몰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치솟으면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이 그냥 대충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면 안 됩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이 투자했던 개미들은 죽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 거죠. 지금 반달섬, 거북섬 쪽에 진짜 절규하는 목소리를 문재인 정부, 문재인이 이렇게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진짜 발 뻗고 못 잘 거예요.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가 이게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죠. 많이 힘들어합니다. 거북섬 각 현장마다 최근에 이제 잔금을 치르고 있는 현장들, 이런 현장들 같은 경우 잔금 납부율이 한 60%에서 70%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잔금 납부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저 역시도 상가 쪽에 이제 투자를 했다가 이렇게 이제 갚고 가게 된 그런 상황이죠. 자, 아무튼 그렇지만 또 가게를 오픈하면서 아무튼 느낀 게 많습니다. 느낀 게 진짜 감사하는 마음,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생겼고요. 참 요식업에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진짜 힘들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뭐 임금 문제, 그 급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안주를 만들기 위한 재료 이런 단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참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 부동산 하면서 말로 막 야 이거 상가 투자하세요. 이 상가 뭐 운영하면 좋습니다. 이 상가 맥주집 하세요. 이 상가 저기 돼지고기집 하세요. 카페 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로만 했죠. 참 쉬웠습니다. 이거 위치가 좋으니까 이거 무조건 대박 납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중계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한 2주간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참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중개하는 저도 이분들의 자금 사정이라든지 뭐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 이 상권에 맞는 메뉴가 어떤 것인지 뭐 이렇게 좀 많이 숙고를 하고 이렇게 중개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층 이렇게 좀 성장한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저를 또 많이 봤던 분들이 와가지고 또 인사도 나눠주시고 또 영상도 좀 더 많이 세세하게 더 많이 올려주라. 그리고 거북섬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아주 많이 하시죠. 아주 많이 하십니다. 자, 아무튼 제가 순수 중개만 했을 때는 뭐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 이렇게 서너 명이 앉아서 일이 끝나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볼빨간 거북이를 오픈해서 보니까 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하루에도 뭐 한 200명 정도는 이쪽 현장에서 이렇게 뵐 수 있게 되고 또 음식 먹으면서 또 인사도 나누면서 뭐 농담도 해가면서 이런 사람 냄새가 좀 난다 그럴까요? 그런 경험도 해본 아주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였다.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제 본연의 업무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듭니다. 진짜 요식업 쪽에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진짜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 거북섬 쪽이 이제 여름 시즌입니다. 여름 시즌. 보니타가 인피니트 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300명 이상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딥다이빙 풀이 계속해서 좀 오픈이 연기가 되고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인피니트 풀은 제가
한 2주 전에 가서 이용을 해봤고요. 정말 이용해보고 싶은 것은 색다른 경험이죠. 35m 딥다이빙 풀, 그걸 빨리 좀 이용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아직 오픈을 안 해가지고 좀 아쉬워요. 오늘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거북섬 해양 대축제 그 시기에 맞춰서 오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니타가의 핵심은 35m 딥다이빙 풀이죠. 딥다이빙 풀이 오픈을 해야지만 많은 동호회에서 또 이 안산 시흥 이쪽에서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야 우리도 한번 가보자. 우리도 한번 맨날 1.5m 1.7m에서 수영하다가 35m 깊이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잔 말이야. 야, 그 색다른 경험 아니겠어? 이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빨리 오픈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거북섬 해양 대축제는 지난주 이제 충청권 물난리 때문에 8월로 잠정 연기가 됐죠. 8월 19일에서 20일, 8월 19일에서 20일 정도에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7월에 행사가 맞춰졌던 그 가수들이 8월 달에 그 스케줄이 빡빡하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8월 넘어가서 9월에 하면 맛이 없죠, 맛이. 거북섬은 한여름밤에 축제가 돼야 되죠. 한여름밤에 축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가급적 8월 18, 19, 20 이렇게 2박 3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쪽에 동양파라곤 그 뒤쪽은 누구나 주택 부지 거기에 약 한 제가 봤을 때 한 3,000평 정도 3,000평 가까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대축제를 위해서 그래도 거북섬은 괜찮아요. 거북섬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쪽에 그 아쿠아 테마공원 거기에 1,00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공원이 만들어지는데 이번 이제 8월, 9월 이때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가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주차가 부족합니다. 주차가 부족해요. 그리고 현재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쿠아 테마공원 그쪽 일부를 주차장으로 썼는데 이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동양파라곤 위쪽에 누구나 주택 부지 한 3,000평 정도 그 노상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누구네 주택 같은 경우는 3,300세대 정도가 들어서죠. 3,300세대. 자, 하반기에 토지 분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은 내년에 진행이 되면 한 3년 정도 걸리죠. 그러면 2024, 5, 6, 2026년 정도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거북섬은 2027년 만세대가 짜잔 하고 완성되는 시기가 2027년이 됩니다. 2027년이요. 자, 앞으로도 한 4년 정도 남았습니다. 4년 정도. 진짜 2027년을 기점으로 거북섬은 빵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겠죠. 준비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세솔동 송상그린시티 동축지구 정도의 상주 인구가 탄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전에 이제 지금 관광특구 지정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 초에 진행만 된다 그러면 거북섬 해양 레저 관광 도시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시와호가 있기 때문에 시와호에서 다양한 해양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웨이브파크에서 물놀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니타가에서 프리다이빙도 즐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웨이브파크와 미오코스타 옆에 블루라군과 터틀라군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매립을 해가지고, 바이킹도 들어오고, 뭐, 다양한 디스코 팡팡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들이 같이, 세팅이 된다 그러면 거북섬이 훨씬 더 활기를 띠겠죠. 지금 현재 웨이브파크와 미오코스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울타리가 쳐져 있다라는 거죠. 돈 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보니타가 돈 안 내도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웨이브파크와 미오코스타 옆쪽에 블루라군과 터틀라군은 지상의 놀이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이죠. 자,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거북섬을 찾는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이도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비교를 하는데, 오이도 주말 가면 찾을 데가 없습니다. 오이도에 뭐가 있습니까? 먹거리밖에 없어요. 먹거리밖에. 놀이시설도 없고, 참, 그냥, 오이도는, 제가 봤을 때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 구도심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북섬에 비하면. 그래서, 거북섬 쪽에 다양한 놀이시설만 갖춰진다 그러면, 오이도 상권이, 이쪽 거북섬으로, 그 대부도 상권이 이쪽 거북섬으로 이렇게 옮겨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거북섬 쪽 그 활성화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 상가가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쪽 거북섬 상가 분양가가 좀 셌습니다. 분양가 셌지만 임대인들이 이제 다 체념 상태예요. 체념 상태. 야, 너희들 들어오기만 한다 그러면 내가 조건을 받아줄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상가를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낸다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 진짜 거북섬 쪽에 제일 문제가 뭐냐? 일단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중에 상권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주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 수가 있긴 하지만, 주중에 아파트 현재 3,000세대 가지고는 주중 상가가 워낙 많으니까요. 거북섬 쪽에 주중 그 상권을 활성화를 시키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조금 포기해야 되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4일 정도 바라보고 장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보니타가 더 봐보면 토요일 날 버스킹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거북섬 결국에는 이제 관광 미니 도시죠. 관광 미니 도시 같은 경우는 축제가 있느냐 없느냐, 놀이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유인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만히 놔둬서는 절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축제를 해주고 버스킹을 해주고 여러 가지들을 알뜰 시장도 좋고, 이번에 보니타가처럼 야시장도 좋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줘야지만 그나마 상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북섬 전문가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거북섬 2주 동안 죽으라고 뭔 고생을 했더니 거북섬 이제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거북섬 현장에서 그냥 유튜브,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직접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생생하게, 여러분들을 많이 현장에서 접하면서, 느끼면서, 대파 한 단 사가면서, 오징어 한 마리 사가면서, 닭 한 마리 사오면서, 삼겹살 한 덩이 사오면서, 엄청난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엄청난 것을 많이 배웠어요. 참, 고생스럽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북섬 쪽에 야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맥주 한잔 할 수 있는
낭만을 제가 드리고 있다라는 거, 이거에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거북섬 아무튼 점점 좋아질 겁니다. 점점 좋아질 거예요. 지금 상가 분양 받아가지고 조금 뭐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임대 주는 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자가로 이렇게 현장에 뛰어드는 분들도 저처럼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자가로 뛰어들었을 때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뭐 인테리어부터 일단은 이제 뭐 가게 오픈을 결심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인테리어부터 뭐 광고 뭐 필요한 것들 뭐 하다못해 포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냐, 주류 업체는 어디가 있느냐, 뭐 음식 식재료는 어디서 구입을 하는 게 제일 좋냐, 싸냐, 뭐 믿을 수 있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우리 볼빨간 거북이 쪽에 오셔가지고 먼저 전화는 주셔야죠. 오셔가지고 같이 또 얘기를 나눠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제 부동산 일상으로 이제 조금 돌아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피로가 풀리지가 않았어요. 피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조금 가게 일을 두고 약간 휴식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더니 이제 컨디션이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거북섬 쪽에 궁금하신 분들, 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가게 오픈을 위해서 처음 인테리어부터 여러 가지 뭐 포스, 주류, 식재료 뭐 여러 가지들 뭐 그 라인을 찾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일단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업체 다 연결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강산의 부동산 그리고 거북섬 보니타가 볼빨간 거북이 주인장 이태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